디자인 역시 킹정. 디스플레이 새로워. 터치패드 넓어. 카본 늘 짜릿해. 키보드 역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씨. 전통의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싱크패드의 프리미엄 노트북 X1 카본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2012년 처음 등장한 X1 카본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고성능까지 갖춘 울트라북의 정수로 불리고 있는데요. 여러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올해 9세대 X1 카본이 나온 겁니다. 16:10 화면비로 더 넓어진 화면과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조금 바뀐 키보드, 9수를 맞은 싱크패드 X1 카본이 어떻게 변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3, 2, 1. 싱크패드 X1 카본 9세대 외관부터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작과 거의 비슷합니다. 싱크패드 X1 로고가 예전에는 X1만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8세대부터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314.5mm, 세로 221.6, 그리고 두께는 14.9mm로 얇은 편이에요. 이번 신제품은 예전에 제가 리뷰한 레노버 싱크패드 X1 나노처럼 전체가 둥글둥글한 느낌이 듭니다. 그 녀석처럼 둥근 모서리와 곡면 바디가 단단하면서도 꽉 찬 느낌을 전달해요. 이전에 싱크패드 X1 카본 6세대를 오래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정갈한 수트를 입은 점잖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힙한 느낌도 있고 그래요. 마치 맥북을 만지는 느낌처럼 꽉 찬 손에 감기는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번 싱크패드 X1 카본 9세대는 좌우에 배치된 포트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좌측에는 썬더볼트 4 2개와 USB-A 3.2 버전 포트가 1개, 그리고 HDMI 포트가 자리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보이는 것처럼 USB-A 3.2 버전 포트 1개, 3.5mm 오디오 잭과 드디어 오른쪽에 있었던 송풍구가 여기 후면의 힌지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대까지는 오른쪽에 있어서 이게 마우스를 오른손에 두고 쓰는 사람들은 여름에 뜨거운 바람 샤워를 계속 맞아야 하는 고통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건 없어졌어요. 무게는 전작보다 조금 무거워진 1.149kg 수준입니다. 상판을 열어보면 9세대로 넘어오면서 변경된 가장 큰 특징, 바로 16:10 화면비의 14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가로 1920, 세로 1200픽셀의 FHD급 16:10 화면을 가진 X1 카본 9세대는 최대 밝기가 500니트 수준이어서 햇빛이 쨍쨍한 야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빛 반사를 줄인 논글레어 타입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돌비 비전도 지원을 해서 영상을 볼 때 더 깔끔하고 풍부한 색을 구현해줍니다. 옵션으로 터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모델을 선택하면 더 다양한 작업을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색역 커버리지는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 sRGB가 99.8%, 어도비 RGB는 72.0%, 그리고 DCI P3가 74.8%를 보였습니다. 영화나 웹서핑, 문서 작업에는 뭐 큰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기 화면 위쪽에는 720픽셀의 웹캠이 자리에 있고요. 싱크패드에서 볼 수 있는 프라이버시 가드도 여전히 잘 있습니다. 또 옆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서 얼굴 인식을 통한 윈도우 헬로 로그인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정말 빨리 작동한다고 느껴지는데요. 싱크패드 X1 나노보다 더 빨리 인식을 하고 또 다른 타사 노트북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정말 빠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레노버에서 제공하는 제로터치 로그인 기능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노트북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요. 이 제로터치 로그인 기능이 뭐냐면 카페나 도서관, 공공장소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커피가 주문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잠깐 가야 할 때 노트북에 달린 마이크와 IR 카메라를 이용해서 바로 화면을 잠궈주는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왜 노트북이 꺼져 있지? 이런 느낌인데 노트북에 다가가면 바로 화면을 알아서 켜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정말 좋은 보안 기능입니다. 또 즈음린시 센서가 전원 버튼과 함께 합쳐져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트랙패드 옆에 있었는데 드디어 9세대로 오면서 전원 버튼과 합쳐졌어요.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덕분에 트랙패드도 좌우로 110mm 더 넓어졌습니다. 싱크패드의 장점 뭐니 해도 이 키보드죠. 전작의 키보드와 키 깊이감은 1.5mm로 동일하긴 한데 이보다 더한, 그러니까 2년 이상 지난 싱크패드 모델을 사용한 분들이라면 조금 키감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특유의 쫀득한 느낌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만한 키감을 주는 노트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싱크패드 사는 사람들은 뭐 노트북에 동연결해서 키보드와 마우스 주렁주렁 달고 뭐 그러진 않죠. 200만원짜리 초경량 고성능 울트라북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이 키보드와 트랙패드 뽕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싱크패드의 특징, 키보드 가운데 있는 이 빨콩 트랙 포인트도 여전히 잘 있고 감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 좋아진 건 아니에요. 조금 민감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겠지만 키보드 레이아웃 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타건을 해보면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좌우에 배치된 이 스피커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좌우 폭이 좁아져서 타건하는데 조금 오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 옆에 한영키가 조금 위치가 달라져서 옆에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계속 누르더라고요. 덕분에 화면 캡처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키 매핑을 또 따라할 수도 없고 참 그랬습니다.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9세대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면서 강력한 성능과 함께 오래가는 배터리 성능도 갖췄습니다. 인텔 에보 인증을 받은 이번 X1 카본 9세대는 빠르고 경쾌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나본 이 X1 카본은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 i7-1165G7에 16GB DDR4X 온보드 메모리를 탑재한 녀석입니다. 이놈을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벤치5 점수가 싱글코어 1517, 멀티코어가 5347포인트를 기록했어요. PC마크10 익스텐디드 결과는 4749를, 그리고 시네벤치 R23 경우는 싱글코어가 1279포인트, 멀티코어 점수는 496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같은 CPU를 탑재한 ASUS 엑스퍼트북 B9이 싱글코어와 멀티코어가 각각 1184, 3237포인트를 기록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점수를 보여줬어요. 또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더 경쾌하고 프로그램들도 더 빠릿하게 작동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막상 몇 개 게임을 테스트해보면 평소에 이 노트북으로 즐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 그 정도입니다. 모든 게임을 해상도 1920 곱하기 1200에 16:10 화면 비율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오버워치의 경우 그래픽 옵션이 최상일 때 끊김이 좀 있는 편입니다. 중간으로 했을 때는 한타 싸움 빼고는 좀 괜찮은 편이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해봤을 때는 그래픽 수준 최상일 때는 미니언을 대상으로 해서 CS 먹는 라인전에서는 괜찮지만 이게 한타 싸움 할 때는 렉이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울트라는 아예 실행이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최소 사양일 때는 대기실에서 약간 버벅거림이 있었고 실제 전투에서는 치킨이 닭은 거의 못 달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래픽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3D 마크 타임스파이 벤치마크 점수의 경우 1759를,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4671포인트를, 마지막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의 경우는 2262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저장 공간은 256GB PCI 익스프레스, NVMe, M.2 SSD, SK 하이닉스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쓰기, 읽기 속도를 테스트해본 결과 쓰기 속도는 2300대 초반 수준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번 싱크패드 X1 카본 9세대는 최대 2TB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실제로 합판을 열어서 직접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추후 레노버 AS에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배터리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4K 유튜브 영상을 화면 밝기 100%에 볼륨 50% 수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보면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배터리가 버텨주는데요. 실제로 화면 밝기를 약 80% 수준에 맞춰놓고 웹서핑과 문서 작업 위주로 작업을 해보면 거의 10시간 정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배터리가 정말 잘 버텨줘요. 또 45W 출력의 USB-C 충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노트북 하면 요즘 보통은 맥북, LG 그램, 아니면 삼성 갤럭시북 이런 제품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싱크패드는 반대로 생각하면 비즈니스용 노트북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아는 사람들만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더 강한 편입니다. 또 이 먹통같이 생긴 싱크패드 전통의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진부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또 기기를 변경할 때 와이프나 가족들에게 안 들킨다, 눈에 띄지 않는다,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정말로 전통을 생각하는 건 싱크패드 알아줘야 합니다. 그런 싱크패드의 장인정신과 고집이 이번 해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X1 카본의 경우 9세대를 맞이했는데 이 숫자 9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길한 숫자이기도 하고 좀 그렇죠. 10세대라고 하면 진짜 제대로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다. 넘버링도 2자릿수로 들어가고 기념으로 뭐 좀 해야겠고, 그러니 9세대에서 힘을 좀 빼도 될 법도 한데 그래도 이 긴 시간 동안 고수해왔던 것들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하는 레노버의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우선 디자인, 이게 멀리서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싱크패드, 시커먼 먹통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가까이서 꼼꼼히 좀 살펴보면 변화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우선 좌우 포트들 정말 간결해졌어요. 예전에는 싱크패드 특유의 유선 램 포트도 있었고 유심 트레이도 있었는데 이걸 다 걷어내고 깔끔하게 포트들만 구성해 놨습니다. 송풍구를 뒤쪽으로 보낸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핵초굿. 또 보면 열고 닫을 때 이번에 힌지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그런지 닫을 때 이 착 닫히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첩이 있어서 열고 닫히는 게 아닌데도 기분 좋은 마무리를 줍니다. 16:10 화면비는 정말 광활합니다. 넓고 화면도 쨍쨍하고요. 사운드도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지원해서 서라운드 입체 음향도 잘 구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배터리도 오래가니 여러모로 야외에서 사용하기 참 좋아요. 단점들을 좀 꼽아보자면 의외로 키보드,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아래 한영 키부터 해서 스페이스바 라인 키들이 많이 작고 좁아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키감도 나쁘진 않은데 싱크패드의 옛날 과거 모델 X230이나 X220부터 X1 카본 6에서 7세대 아니면 T400대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뭔가 느낌이 좀 약간 수상한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모델도 아니고 이 녀석은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이에요. 이 소재 땀이 좀 잘 묻고 그러긴 하지만 정말 부드럽습니다. 비싼 슈퍼카나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카본 파이버 소재를 사용해서 이 정도 성능을 담고 얇고 가볍게 만들었으니 이 정도 프리미엄은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발열. 평소에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크롬 창을 20개를 띄워놔도 발열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무거운 작업을 할 때 간혹 이걸로 영상 편집을 간단하게 하고 렌더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게임을 잠깐 즐길 때 이 ASDW 키 부분 키보드 좌측 상단 발열이 상당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여기. 다행히 펜 소음이 많이 심한 건 아닌데 키보드를 타고 올라오는 발열이 상당하구나 라고 느낄 정도예요. 다행히 ASDW 키 말고 이 숫자 키나 탭 키 부분의 발열이 상당합니다. 오늘 만나본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9세대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윤여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끝!